예, 안녕하십니까. 임팩트 스퀘어 도혜명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지은 걸로 여러 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얘기 아니냐? 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조금 극약 처방, 조금 궁금하게도 만들어드리고 의미를 좀 더 강하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에 발표를 끝날 때 어떤 이야기인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2010년에 창업을 했는데 창업을 했을 때 계약했던 첫 프로젝트가 사회적 가치 측정에 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측정을 한다고 했을 때 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냐부터 도대체 어떻게 무슨 저희를 가지고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사회적 가치 측정을 변화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한 관점에서 좀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새롭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제목에 걸맞게 듀크대와 미네소타대에서 나온 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 논문을 보면은 실험을 했어요. 아예 체중을 안 재면서 살을 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일주일에 한 두세 번만 체중을 재고 있는 살을 빼겠다는 사람들, 매일매일 본인의 몸무게를 재는 사람들, 이 세 그룹을 놓고서 실험을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각자 자신이 믿고 있는 식이요법,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운동 다 했습니다. 동일한 활동들을 동일한 방법으로 각자의 마음에 담아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놀랍게도 본인의 각자의 노력과 상관없이 체중을 매일매일 잰 사람이 월등한 성과를 낸다는 겁니다. 거의 2배 이상의 성과를 냅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재는 사람보다 매일매일 재는 사람이 2배 이상의 성과를 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내가 오늘 했던 식이요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오늘 했던 운동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리고 한 번 정도는 정리해보고자 하는 이 이야기들은 사실 그거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국 변화를 알아야 되는 이유, 특히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정보로 활용하겠다라는 목적은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좀 더 나은 일들을 이뤄가기 위해서 그 정보를 획득하고 그 정보를 통해 분석하고 그 분석된 결과들 다시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서 우리들은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관점이 사회적 가치 측정에서 굉장히 빠지고 있어서 조금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작적 정의라고 하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측정이라는 것, 사회적 가치라는 것은 조금 더 이 범주 안에서 조작적 정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문제, 사회 변화의 해결 크기, 이것을 사회적 가치라고 오늘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역마다 또 정부가 정의할 때, 공공이 정의할 때 다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영역은 여기에 국한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회 문제가 없다면 사회적 가치도 있을 수 없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걸 목표하지 않으면 측정할 이유도 없다. 사회 문제를 해결한 크기를 재겠다는 것이 가치를 측정하겠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다. 이런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염두를 두시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언제쯤부터 한국에서 사회적 가치 측정, 사회적 가치 평가, 뭐 소셜 밸류,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붐을 이뤘을까요? 뭐 계속해서 조금씩 우리나라에서도 이야기가 성장해 왔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2, 3년 사이에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느끼시죠? 네, 이렇게 발화는 안 하시더라도 마음속에 담고 계신 거죠? 예, 같이 가고 있는 거 맞죠? 예. 한 2, 3년 전부터 월등하게 네이버에는 검색량들을 이렇게 트렌드 지표로 보여주는 그 그래프로 보여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거기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2, 3년 전부터 사회적 가치 측정과 관련된 사회적 가치라는 단어에 관련된 검색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에서는 어떨까요? 글로벌에서는 한 7, 8년 정도 됐습니다. 어디에서 출발을 했냐면
둘 다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임팩트 금융, 임팩트 투자 이런 이야기들이 활성화될 때와 거의 맞물려서 비슷하게 증가합니다. 물론 사회적 가치 측정과 변화를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은 굉장히 오래됐을 겁니다. 십수년 이상 됐을 겁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그 논의의 발전 단계상으로 봤을 땐 분명히 붐업되는 그런 티핑 포인트가 존재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게 2, 3년 전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그때 그 중요한 순간 중에 하나로 보는데요. 무슨 사진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분이 여기에 주인공이십니다. 네, 대통령이시죠. 성수동 소셜벤처 클러스터에 처음 방문하셔서 헤이그라운드라고 하는 저희의 이제 일종의 플래그 건물의 지하에서 소셜벤처 진흥 정책에 대한 발표를 하셨을 때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임팩트 금융, 임팩트 투자의 확장이었고요. 그 뒤로 실제로 약 2천억이 넘는 금액들이 이 영역의 투자금으로 주어지면서 굉장한 활성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팩트 투자가 들어오면 그 투자금이 쓰여지기 위한 대상들을 검증하고 실제로 우리가 성과를 잘 냈는지 확인하려는 욕구가 굉장히 커집니다. 이전보다. 그게 국내든 글로벌이든 공통적인 발화점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몇 가지의 좀 차이들을 목적의 차이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측정한다는 의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정부의 목적에 많이 담겨 있는데요. 확인하고 구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시민의 세금으로 모아낸 이 결과물들을 가지고 지원을 해도 되는 대상인가 아닌가 구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이 정부가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영역들을 주도하고 있는 이 사회에선 이 영역이 너무나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에서도 어떻습니까? 꼭 소셜벤처나 사회적 경제가 아니더라도 이 측정이란 말이 다소 불편하고 때로는 이거 좀 뭔가 관리받는 느낌인데? 라는 드는 이유는 이 이유 때문입니다. 이 목적이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제일 먼저 시작됐고 또 지금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 사회에 내놓고 있는 자원들이 많고 그 자원을 줄 대상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근데 이 부분이 꼭 틀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자중될 필요가 있고 적절하고 세련된 방법을 찾아갈 우리에게는 가능성과 이유가 있지만 한번 보시죠. 이거 뭔지 기억나시나요? 예, 마포대교에 저런 게 붙어 있었습니다. 생명의 다리, 생명의 다리. 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삼성생명이 후원하고 제일기획이 기획하고 또 서울시도 후원해서 다리 몇 개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자살자를 방지하고 싶은 캠페인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의미와 시작하는 태도에는 진정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의 호응이 있었고 또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다리를 공공시설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내주셨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혹시 마포대교 어떻게 됐는지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생명의 다리가 잊혀졌을까요? 우리에게. 이게 불과 한 5, 6년, 6, 7년밖에 안 된 프로젝트입니다. 그 이유는 이게 아마 14년인가 13년이 시작했을 텐데 그 다음에 연말에 경찰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해당 다리에서 자살 시도자가 9배 이상 늘었다라는 발표입니다. 이 사실은 잘 모르시죠? 기사 찾아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의도가 좋았고 진정성 있게 시작됐고 많은 자산이 투자되었을지라도 우리는 그 사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진짜 사회적 가치를 내는지 안 내는지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여러모로 검증할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라는 겁니다.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너는 지원 대상인이 아니니 우리 돈을 써도 되는 거니 안 되는 거니 이 정도의 돈이 너에게 쓰여지는 것이 옳으니 안 옳으니 라는 것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검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에게 사회적 가치 측정과 관련된 논의가 많지 않았고 익숙치 않았기 때문에 진정성과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계획들이라면 통과되었을 시기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그 실패를 알게 되었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슷한 사업이 들어왔을 때 거절하게 되어지겠죠.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면교사 삼고 더 나은 일들에 우리의 자원을 투자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구분과 이것이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한 자격 심사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에도 사회적 가치 측정은 필요합니다.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세련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당부이고 바람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소통을 위한 언어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참 대화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언제 대화가 안 되시나요? 기업과 이야기할 때 대화가 잘 안 되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과 언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업에게는요, 기업의 언어는 뭐죠? 라고 경영자들에게,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다들 회계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렇죠? 회계. 그들은 숫자로 이야기하고 비용이 얼마인지 이익이 얼마인지 어디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우리에게 그런 아주 폼되어 있고 서로가 대화하기 편리한 그런 정보의 소통 언어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만족도 조사로 충분합니까? 질적 서술로 우리는 그 이야기들에 대한 정보들을 충분히 대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물론 끊임없는 소통과 다양한 논의들과 토론이 더 중요할 수 있고 그것이 갖는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저희가 몇몇 대형 재단들의 자문 요청을 받고 들어가서 많이 해보는 작업 중에 하나가 제일 위에 있는 이사회부터 이제 들어온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신입사원까지 그 비영리 조직에 도대체 어떤 사회적 가치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서베이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일 아래부터 제일 위에까지 일치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회적 가치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모호하고 애매한 언어로 설명하기 한계가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제 질문은 이겁니다. 소통을 위한 언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클리어하게 대화하기 위한 겁니다. 네가 얘기하는 A가 나에게도 A고 내가 얘기하는 B가 너에게도 B라는 것을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슈퍼비인이라는 이런 쓰레기통 혹시 보셨나요? 많지는 않습니다. DDP나 이런 데 가보시면 있어요. 저게 뭐 하냐면 리버스 밴딩 머신이라고 하는데요. 소셜 벤처입니다. 원래 우리는 돈을 넣으면 캔을 받습니다. 콜라를 마시죠. 거꾸로 다 먹은 콜라 캔을 넣으면 돈이 나오는 리버스 밴딩 머신입니다. 좀 더 수거를 편리하게 페트와 캔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장치인 거죠. 뭐 다양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근데 이 조직이 저희에게 사회적 가치 측정 리포트를 의뢰했습니다. 그냥 보고서 하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들의 사회적 가치가 도대체 어떻게 설명되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좋은 건 알겠는데 내가 하는 일이 되게 좋은 일인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전달되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하면서 작업을 했고 그 결과는 두 가지의 너에는 사회적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페트를 굉장히 깨끗하고 선별적으로 모읍니다.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는 플라스틱들이 선별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섞여서 들어가니까 PE와 PP와 뭐 잘 모르시겠지만 섞여서 들어가서 문제입니다. 그걸 좀 더 깔끔하고 고순도로 선별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플라스틱의 재활용 가능성을 월등하게 높인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사회적 가치고요. 두 번째 사회적 가치는 대부분의 지자체, 특히 서울처럼 도시에 있는 지자체들은 구단위 동대문구로 본다면 본인들이 매월 처리해야 되는 플라스틱 총량에 비해서 이것을 선별할 수 있는 선별장의 캐파시티는 굉장히 적습니다. 절반밖에 안 돼요. 그 얘기는 뭡니까? 절반 정도의 플라스틱은 처리하지 못하고 외부에 있는 용역업체에 그냥 넘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재활용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그 지자체가 다 감당하려면 선별장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도시의 선별장, 일종의 쓰레기장인데요. 그걸 만들 공간이 남아 있습니까? 또 만든다 치더라도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겠습니까? 정부의 세출을 동일한 효과를 내면서 감소시킬 수 있는 세출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숫자적으로
그리고 어떤 포인트에서 발생하는지를 정리해냈을 때 슈퍼비는 지자체나 아니면 관련된 조직들을 만났을 때 우린 어떤 사회적 가치를 얼마만큼 낼 수 있다. 하나가 설치되었을 때 연간 몇 톤 정도의 탄소를 제감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설명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야 상대방이 이해해주고 거래가 일어나고 여기에 대한 투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가끔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서 알아주기를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주면 참 고마운데요. 사실 대부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족도 우리 마음을 다 못 알아주는데 어떻게 남이 우리 마음을 알아줍니까?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리기 위한 노력, 최소한의 노력,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소통하기 위한 노력, 나는 무엇을 위해서 충분치 않은 월급으로도 열심히 일하는가? 우리 주니어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 고민에 우리는 명확하게 소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야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네가 하는 일은 이렇게 세상을 바꾸고 있어. 그것이 그들에게 동기가 되고 기본적인 소통의 매너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진짜 더 잘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노력들이 더 나은 열매와 가치를 맺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얼만큼 했는지 확인하셔야죠. 제가 추석 때, 저는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습니다. 추석 때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을 것 같죠. 네, 스트레스가 일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실 거거든요. 살은 그래서 언제 빼니? 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빼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저희 와이프에게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체중계에 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몇 킬로인지 모른 지가 몇 년 됐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더 잘하려면 지금 얼만큼 잘했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우리의 잘함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습니다. 노력을 늘리면 되는 건가요? 우리의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치기 마련이고요. 우리는 언젠가는 번아웃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좀 더 시스테믹하게, 좀 더 전략적으로 우리의 자원들을 잘 배분해 가면서 이 일들을 이루려면 더 나은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정보를 획득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 먼저 계약했던 사업입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온누리 사업이라는 사회공헌인데요. 한국가스공사의 대표 사회공헌입니다. 처음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국가스공사가 열원을 제공해주는 회사다 보니까 연료를 제공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급하게 겨울에 연탄이나 기름을 대주는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이에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실제로 사회적 가치를 좀 더 내기 위해선 자산에 손을 대셔야 됩니다. 그 얘기 뭐냐면 거기에 연료를 대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보일러를 바꿔주고 단열할 수 있는 장비들 넣어주는 것들이 좀 더 장기적으로 꾸준히 임팩트를 낼 수 있는 길이라고 저희가 제안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그렇게 말하면 돈만 더 들지 설득되지 않는다는 거죠. 구체적인 것들로 실제로 보십시오. 지금에 있는 상태에서의 사회적 가치는 이만큼인데 우리가 이렇게 바꿔간다면 이런 사회적 가치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이 설비들을요. 그 당시에는 그냥 입찰을 통해서 아무에게나 주고 있었다면 지역에 있는 자활 사회적 기업들, 자활형 사회적 기업들이 인테리어를 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최소 5천만 원 이상의 계약을 담보하고 한 명 이상을 추가 고용할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존의 사회적 가치가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회적 가치를 어디서 추가로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 같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하지 않으시면은 도대체 우리가 더 잘하고 있는 게 맞는지, 작년보다 나은지, 혹은 내 마음만 그런 거 아닌지 구별해 가시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의 사회적 가치 측정과 관련된 논의, 평가와 관련된 논의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방향성이 있겠지만 지금은 크게는 한 가지의 방향으로
이야기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만 우리는 피평가자와 평가를 요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의 지표셋을 고릅니다. 우리는 이 지표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라는 것이죠. 합의와 협의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가는 이 지표 한번 써보실래요? 두 분이 얘기하는 거에는 이 지표가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정도의 역할을 합니다. 그 지표들을 가능성 있는 지표들을 모아놓은 게 아이리스 플러스라고 하는 지표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각각의 지표가 글로벌의 공통 노력인 SDGs, 그러니까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고 하는 글로벌의 공통 노력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우리의 지금의 노력은 사실은 거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하나의 목적과 방향성들을 모아내는 데 쓸모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내는 겁니다. 이런 지표들에 대해서 측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제 몸무게는 약간 예민하니까 어떤 분의 몸무게가 제 얘기 아닙니다. 75kg라고 하죠. 그랬을 때 그분이 무거운 건지 가벼운 건지는 평가입니다. 75kg쯤 됩니다라는 것은 측정이지만 좀 빼셔야겠는데 이건 평가예요. 평가예요. 그런 관점들, 얘를 볼 수 있는 퍼스펙티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오른쪽 위 상단에 있는 임팩트 매니지먼트 프로젝트라는 이니셔티브입니다. 이미 G7이 저기에 저 관점들을 도입하기로 사인을 하면서 우리는 좀 더 많은 부분에서 이런 관점들을 보게 될 겁니다. 아직 완성된 거 아닙니다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스탠다드를 만들어 갖고 있는 중이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또 이런 일들은 점점 복잡해지고 정보의 일관성들이 중요해지면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저건 소팩트라고 하는 솔루션의 이미지 컷인데요. 우리는 IT 솔루션을 쓰게 될 겁니다. 이런 정보들을 저장하고 소통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IT 툴이 필요해지는 거죠. 제가 간단히 요약합니다만 이런 네 가지의 요소들을 가지고 사회적 가치 측정의 방향성들을 잡히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몸무게를 재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비유가 저는 너무 세서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몇몇 분들이 강추하셔서 그냥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가 몸무게를 똑같이 재는 거여도 기분 나쁠 때가 있습니다. 강제로 잴 때. 마치 나를 평가하듯이. 마치 어떤 느낌까지 들 수 있냐면 이건 제 개인적인 그냥 느낌이에요. 이건 뭐 돼지 팔려고 몸무게 재는 느낌. 너무 웃으시면 제가 좀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는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하지만 나의 건강을 위해서 한 살 더 먹었으니 살 좀 빼봐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스스로가 운동을 한 성과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몸무게를 재는 일들은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충분히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어서 오히려 그 시간이 기다려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좀 더 능동적으로 이 판들을 우리가 필요한 대로 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뜻대로 끌고 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곡시키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대로. 결국 측정은 도구일 뿐 목표가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쓸모있는 도구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때에는 정부가 우리 그냥 판별하는 걸로 쓰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실 수 있어요. 기업이 뭔가 자꾸 증명하라는 것 같아서 되게 거기에 못마땅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이 판은 생겨날 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능동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 판들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쓸모있게 만들어 가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측정을 하시는 것은 야 끝났다 측정 다 끝 이게 아닙니다. 측정을 하시면 우리의 행동 변화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의 조직을 바꾸고 미션을 정비하고 우리의 생각들을 조금씩 더 개선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자 보고서 끝 냈으니까 이제 우리는 할 거 다 했어 라는 것은 사실 측정의 본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측정에 매몰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숫자 일부에 숫자 몇 개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사실 체중계 보시면요. 그 때때로 목욕탕에 가면 특히 남성들 목욕탕밖에 제가 안 가보긴 했지만 목욕탕에 가보면
몸무게가 덜 나오는 몸무게들 많이 씁니다. 기분 좋으라고, 기분 좋으라고. 예. 웬만하면 거기 가서 재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집에 있는 몸무게는 그렇게 칼 같은지, 그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몸무게 그냥 체중계 잘 쓰지 않습니까? 1, 2kg 정도는 차이가 나도 거기에 대해 우리는 신뢰를 갖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사회적 가치 측정에 대해서 그렇게 엄밀하고 그 숫자 하나하나에 일일비하면서 괴로워합니까? 우리의 방향성을 해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우리의 도구가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쓸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엄밀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노력이 오히려 우리의 본의를 해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몸무게를 측정하는 것은, 체중계에 오르는 것은 우리의 능동성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목표여야 됩니다. 거기에 방향성을 맞추셔서 우리가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아야 되는 이유를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